네, 안녕하세요. 한진규입니다. 우리 화학하는 친구들 그 문제풀이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상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지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문제풀이를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번에 기말고사 제가 내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또는 이제 좋다고 여기는 문제들을 지금 이제부터 풀어볼 건데 각 챕터별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근데 이거 말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약간 공지사항을 얘기를 하자면 우선은 이제 중간고사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여기는 이 3단원과 4단원은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뭐 계산보다는 약간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식이 좀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전에 중간고사처럼 똑같이 변별력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그 변별력 문제를 이제 찍어서 맞추는 경우를 최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라고 하죠. 제일 어려운 문제를 단답식으로 해서 냈습니다. 서술형까지는 아니고요. 서술형을 해버리면 너무 이 과정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단답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도록 아니면 못 풀면 어쩔 수 없이 못 푸는 걸로 되는 게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거기 그 킬러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변별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다들 많던데 결국 이렇게 얘기를 이제 보련 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저희는 평가원 문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수능을 푸는 곳이죠. 수능 문제 만드는 곳. 그래서 6월 이제 고3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가 아니에요. 고3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 이렇게 세 가지가 1년에 있는데 거기 안에서 가장 어려운 중화반응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변별력 문제로 준비를 했고 대신 그렇다고 아예 안 알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평가원 문제에서 냈습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평가원 문제 몇 월인지는 절대 말을 할 수 없고요. 평가원 문제에서 킬러 문제를 내는 걸로 냈고 그리고 이제 3단원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를 만들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중화 반응에서 킬러 문제가 나왔고요. 약간 차이점이죠. 이제 3단원, 4단원에 한 문제씩 나온 게 아니라 주로 중화 반응에서 킬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 들어가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온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은 여기 페이지에 잠시만. 페이지. 네. 131페이지에서요. 3번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자, 그림은 1, 2주기 원자 A부터 C를 이루는 루이스 전자음식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1, 2주기를 하면서 머릿속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이 1, 2주기에 무슨 원자가 있는지 머릿속에 스쳐가야 되고 원자과 전자가 뭐가 있는지도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원자과 전자 이렇게 하나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밑에 내려갔더니 A부터 C로 이루어진 분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걸 보고 나서 이거 수소인가 아니면 리튬인가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분자는 무조건 공유결합만 가능하죠. 공유결합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비금속끼리만 결합을 하죠. 그러니까 리튬은 바로 제거가 되고 이거 바로 수소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구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탄소라고 원자과 전자 4개니까 바로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C는 바로 질소라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다들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자, 이거는 그냥 쉽죠. 워낙 이제 2점짜리에 3번이면 쉬운 문제니까 자, 이게 질소고요. 위에다 쓸게요. 질소고요. A는 이제 수소였으니까 이거 암모니아죠. 암모니아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한다. 자, 극성 공유결합은 이렇게 저는 설명했습니다. 애들한테 극성 공유결합이랑 비교를 해야 될 게 뭐냐? 극성 분자랑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극성 분자는 정말로 분자 전체를 봐야 되고요. 뭘 봐야 되는지는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극성 공유결합은 뭘 하는 거냐? 원자를 2개만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암모니아가 있죠. 암모니아 실제 분자 구조는 이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7도로 되어 있죠. 그러면 원자 2개만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결합한 원자 2개만 본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수소랑 질소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죠. 수소, 질소 이렇게 결합을 하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수소랑 질소랑 이렇게 결합한 이 2개가 극성이냐는 얘기인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아마 공부를 하셨을 텐데 바로 전기 음성도죠. 여러분 뭔지 알죠? 전기 음성도. 그 원자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정도죠. 누가 전기 음성도가 센지를 이제 머릿속에 다 외워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질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전자가 이렇게 질소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극성 공유결합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전기음 성도의 차이가 생기기 위해서, 다시 말할게요. 극성 공유결합은 전기음 성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고,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질소에 많아지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부분적으로 띈다. 그래서 이걸 델타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이 수소는 전자를 좀 약간 빼앗겼다. 약간 빼앗겼다가 포인트거든요. 좀 빼앗긴 상황을 델타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분적인 양전하. 이런 식으로 이제 치우쳐 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극성을 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극성을 띠는 공유결합이라고 해서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두 개만 보셔야 된다 이거죠. 자, 당연히 여기 지금 암모니아니까 극성 공유결합 존재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를 더 결론을 내게 되는데, 전기음 성도가 차이가 난다는 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요, 결국 원자 두 개, 한마디로 지금 질소랑 수소잖아요. 세상에 있는 원자가 전기음 성도가 완전히 똑같은 다른 원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원자끼리는 극성 공유결합일 수밖에 없어요. 질소랑 수소는 서로 다른 원자죠. 그러니까 전기음 성도 차이가 당연히 납니다. 그러니까 극성 공유결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무극성 공유결합은 전기음 성도 차이가 아예 안 나는 거죠. 무극성 공유결합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원자가 완전히 똑같아야지만 무극성 공유결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똑같으면 전기음 성도 차이가 안 나니까. 아무튼 얘는 극성 공유결합이다. 빠르게 풀고 싶어요? 그냥 두 원자를 봤는데 서로 달라. 그럼 극성 공유결합 존재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처음 푸니까 좀 이제 길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C2A2가 뭔지 봤어요? C2는 지금 우선 질소죠. 이 공간이 없네. 니은을 밑으로 내릴게요. C2A2니까 얘는 질소 두 개, 수소 두 개 해야 되죠. 이걸 보자마자 중심 원자가 이제 결합을 많이 하는 애를 중심 원자로 둘 수밖에 없거든요. 수소를 가운데다 둘 수가 절대 없습니다. 질소가 가운데, 또 다른 질소가 가운데 있고 양옆으로 이제 수소를 이렇게 그리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결합 개수를 맞추는 거죠. 질소는 결합선, 공유 전자쌍이 3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공유 전자쌍도 채워 나가야겠죠. 우선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우선 이렇게 그렸을 때, 자, 무극성 공유결합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두 원자가 완전히 똑같은 결합을 하고 있으면 무극성, 전기음 성도 차이가 안 나는 게 이제 무극성 공유결합이니까 똑같은 결합 둘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A가 지금 누구였냐면 A가 수소, 그 다음에 B가 탄소, 그 다음에 질소가 C였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아나수소, 시안화수소 아니면 사이아나수소, 요즘은 사이아나로 영어로 쓰려다가 스펠링 까먹었어. 자, 아무튼 이런 사이아나수소는요, 진짜 이 EBS에서 특히나 뒷다 좋아합니다. 난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자, 사이아나수소는 정말 중요한 분자이기도 합니다. 화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분자라서 이 구조 하나 정도는 기억했으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수소랑 결합선 하나죠. 그 다음 질소랑 결합선 3개죠. 그러면서 탄소는 결합선 총 4개를 만족하죠. 누가 봐도 직선형이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따지자면 108도가 되죠. 여러분 이거 지금 뒤쪽까지 공부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이해하는 거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중결합이 존재한다. 이렇게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합니다.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다중결합, 뭘 의미하죠?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다중결합이라고 얘기하죠. 만을 다짜 써가지고. 그래서 이것 또한 맞는 말이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만 좀 길게 풀었어요. 나머지 계속 갑시다. 자, 대부분 문제가 다 비슷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거의 다 바로 건너뛰고 바로 12번으로 넘어갑니다. 3점짜리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 여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갑니다. 자, 12번 문제. 자, 물질을 3개를 줬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첫 번째, 나트륨은 금속이고 염소는 비금속이죠. 그럼 이 둘이 만났을 때 여기는 이온결합이구나를 따지라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금속만 있죠. 이거는 금속결합이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탄소만 있습니다. 비금속이죠. 그 비금속과 비금속끼리 만난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공유결합이다. 그 안에서 하필 공유결합이 종류가 2개가 있죠. 공유결합이 여기서 말하는 원자결정, 한마디로 정말 말 그대로 원자끼리만 결합하는, 탄소만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되는 원자결정이 있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죠. 분자끼리 결정하는 분자결정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너무 깁니다. 미안합니다. 다 설명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금속 비금속 만났으니까 기억에는 뭐가 들어간다? 이온결정이라는 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애들한테는 뭘 외우라고 시켰냐면요. 바로 여기서 결합 세기, 이 결합 종류에 다시 말할게요. 결합 세기 비교하는 것을 먼저 공부하게 시켰습니다. 자, 바로 원자 결정이 끓는 점이 굉장히 높죠. 지금 보시면 4400, 예, 숫자 좀 웃겨요. 4440도 하면 제일 크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요, 이게 참 논란이 있는데, 원래는 이온 결정이 좀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얘는 좀 반대인 경우가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필 이제 소금 같은 경우는 이온 결합 중에서 좀 낮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역전이 되긴 했는데요. 이건 이렇게 가자, 그냥.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은 거의 이제 비슷하다는 식으로 가지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가야 되나? 가끔 역전되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이 좀 더 녹는 점이 높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데 뭐 이건 아무튼 이거는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게끔 뭐 문제를 만들 거니까 이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를 결정은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분자 결정은 진짜 제일 낮습니다. 대표적인 예, 물의 녹는 점이 몇 도죠? 물의 녹는 점이 0도씨만 돼도 녹아버리죠. 근데 지금 다이아몬드 녹는다 그럴 때 4440도가 나와버렸죠. 더 심한 거 있어요. 이산화탄소 녹는 점 아세요? 영하 40도, 50도 이상 될걸? 그보다 더 낮을걸요? 한마디로 분자 결정 같은 이런 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애들은 녹는 점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 이렇게 되기는 해요. 조금만 더 얘기를 아니다. 그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이 정도 알고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공유결합은 아주 이제 끝과 끝, 아주 그냥 끝과 끝을 달린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죠. 기억 이온 결정이 맞죠? 바로 동그라미고. 자, 그 다음에 화학결합의 세기 누가 제일 세냐? 여기서는 녹는 점이 높다는 게 결합이 세다는 것까지 이해가셨어요? 녹는다는 현상은 이제 고체 입자가 이렇게 고체 입자가 끊어지면서 얘가 유동성을 가지는 액체 입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끊으려면 열 에너지가 필요한데 높은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세기가 결합을 세게 하고 있으니까 열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금속이 세긴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철이 그 소금보다 더 강하다는 게 맞죠. 지금 반대로 말했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철이 세다는 거, 항상 금속이 이온 결합을 이기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이 탄소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비금속 만나서 공유 결합 이루어진다는 건 작년에도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4번. 얘를 정리하고 싶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 3점짜리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저는요 여기 있는 이 실험, 물의 전기분해 실험 문제를 좀 내진 않았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냥 가르치질 않았어요. 여기보다 이제 결합의 종류를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련쌤 네반은 이거를 공부했다면은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3번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좋아하기는 하는데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가봅시다. 자, 1, 2주기 원소 A부터 C로 이루어진 물질 가와 다를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1, 2주기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냥 문제를 이제 나머지는 그냥 18쪽 만족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를 봤는데 가는 지금 두 개가 똑같죠. 이러면은 무슨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겠죠. 왜냐? 똑같은 애 둘이 붙었으니까 전기음성도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쪽으로 쌍극자가 생기지 않죠.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생기지 않죠. 무극성 공유결합. 자, 그 다음 보시면 얘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부분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오른쪽 바로 넘어가자. 여기는 델타 플러스고 여기는 그냥 플러스입니다. 얘는 부분적인 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예요. 부분적 양전하랑 그냥 생 플러스랑은 누가 더 센 거냐면 다가 더 센 겁니다. 그리고 얘는 완벽하게 플러스 입자, 이건 바로 이온이 됐다 이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걸 부분적이란 말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조금 쏠렸다. 목소리 갈렸어. 조금 쏠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일부가 치우쳤다는 개념으로 가셔야지. 지금 봐봐, 이온 결합이잖아요. 얘는 지금 탄소래. 여기는 C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완전히 B한테 넘겨준 겁니다. 완전히 넘어간 게 다고요. 그냥 부분적이라는 얘기, 조금 쏠렸다는 것은 납니다. 확실히 넘어갔다는 게 지금 다죠. 확실히 전자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 전기적인 특성은
여기서 나오는 델타 마이너스랑 여기서 나오는 그냥 마이너스라는 거 봤을 때 당연히 다가 더 큰 겁니다. 전기적인 그 전하량 자체가. 자, 그거는 반드시 배우셔야 되고, 그래서 누가 전하량이 더 세냐? 이온 결합이 훨씬 더 전기적 특성이 세고요. 얘를 바로 전기 음성도 차이가 나고, 여기서는 그래도 공유 결합은 하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극성은 생긴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전자가 치우친 정도가 이온 결합이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극성 공유 결합이 세고, 그 다음 무극성 공유 결합이 세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래서 가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나와요. 이 문제 해석이 참 재밌었는데, 저는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재미없지 않을까? 분명 재미없을 거야. 혼자 있으니까 별 이상한 소리 다 해. 혼자서 말하니까. 자, 1, 2주기죠. 문제는 얘가 지금 이원자 분자, 원자가 2개짜리고요. 그 상태에서 얘가 1대1로 결합을 했어요. 1대1로 결합할 수 있는 공유 결합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다 써보자. 공유 결합이니까 분자죠. 분자라는 얘기는 여긴 전부 다 비금속밖에 안 들어가죠. 그럼 수소, 그 다음 붕탄, 질산, 풀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대1로 결합하는데 종류가 다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소랑 플로린밖에 없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로 다른 종류인데 1대1로 결합할 수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탄소는 3중 결합했는데 이렇게 돼. 그럼 탄소 여기는 혼자 있는 전자 남아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합 안 한다 이거 남겨놓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 남이랑 결합을 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혹시나 이거 말할까봐 걱정인데, 일산화탄소라는 게 존재하죠. 그 일산화탄소를 배워야 될 게 좀 있다 보니까 이거는 함부로 이 문제에서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얘는 지금 누구냐면 바로 HF가 되는 건데, 누가 A고 누가 B인지는 따져야죠. 바로 델타 마이너스랑 델타 플러스로 따져야 된다 이겁니다. 당연히 전기음 성도는 누가 셉니까? 플로린이 4.0이고요. 수소는 약 2.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플로린이 전자를 더 세게 잡아당기고 부분적인 델타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A가 플로린이 되고요. 그 다음 B가 뭐가 되느냐? B가 수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그 플로린이 지금 2개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플로린이 2개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그쵸? 비공유 전자쌍이 플로린은 각각 3개씩 총 6개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이제 C를 이제 구별을 해내야겠죠. C는 봤더니 이게 이온 결합이에요. 그 말은 즉슨 여기는 양이온이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비금속이니까 1, 2주기라고 했으니까 리튬, 베릴륨도 써야 되죠. 근데 베릴륨이 플러스 1가 절대 안 되죠. 베릴륨 되면 플러스 2가 돼야 되지. 리튬이 그래서 이제 여기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붕소가 아니라 바로 플로린이래. 여기서 수소가 됐었다는 얘기인 거죠. 좀 신기한 얘기입니다. 수소가 비금속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유기화학을 배웠었다 보니까 이 유기화학으로 진짜 리튬은 플러스고 수소는 마이너스예요. 수소 마이너스라는, 한마디로 원래 전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리튬의 전자를 하나 더 뺏어와서 이렇게 한 쌍이 돼버리는 이런 식의 수소 음이온을 꽤나 많이 받고, 이게 굉장히 자주 쓰는 촉매입니다. 아무튼 이게 꽤나 EBS에서 몇 번 보게 되죠.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전기음 성도는 C가 A보다 크다. 이거는 너무 잽이 안 되지. C는 리튬이고요. A는 플로린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전기음 성도 플로린을 이길 수가 없죠. 플로린은 전체에서 1등입니다. 모든 원자에서 1등. 여러분 전교 1등 해봤어요? 미안합니다. 시비 걸어서. 자, C는 리튬이었죠? A는 플로린이었습니다. 그쵸? 리튬의 플로린, 금속, 비금속이 만났으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 맞죠? 그래서 여기는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4번이죠. 자, 다음 6번 문제고요.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림은 이주기 원소로 되어 있는 분자라고 했습니다. 분자면 무조건 이제 붕탄, 질산, 풀만 나와야 되죠. 네온 나오는 사람 없겠지.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양옆으로 이제 수소가 달라붙었다는 얘기를 했죠. 이 X, Y, Z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옥텟 규칙 만족한다 그랬고, 전기음 성도는 이게 지금 중요했죠. 자, 전기음 성도 X, Y, Z가 있는 상황에서 X가 전기음 성도 제일 크다. 그러면 누가 되느냐? 이걸 플로린이라고 하면 될까? 자, 여기다 플로린 넣어봤어요. 가능해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결합할 수 있는 공유 전자쌍이 딱 한 쌍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중심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애가 누구밖에 없느냐? 바로
이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붕소는 왜 안 되냐? 붕소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다시 갈게요. 원자과 전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쌍 한 쌍 이렇게 들어온다 보면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해요. 붕소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구밖에 안 된다? 탄소, 질소, 산소밖에 안 되고요. 자, 거기서 전기음 성도가 누가 제일 셉니까? 산소가 제일 세죠. 산소. 그 다음에 Y가 두 번째니까 질소. 그 다음 탄소가 세 번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도 세지고 예외성도 없죠, 얘는. 자,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여기 산소 들어가죠. 다시 그릴게요. 산소 들어가죠. 질소 들어가죠. 탄소 들어가죠. 자, 그리고 나서 양옆으로 수소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보시고 나서 이제 산소 같은 경우는 공유전자쌍, 결합선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그리면 끝나죠. 수소는 하나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긴 질소는 총 3개의 선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2줄. 그 다음에 탄소는 이렇게 3줄이 그어지고요. 그 다음에 질소도 이제 비공유전자쌍 그려야 되죠, 원래는. 머릿속에라도 그리셔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 되죠. 자, 이렇게 완성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은 바로 가자. 공유전자쌍. 가 같은 경우는 공유전자쌍 3개, 나는 공유전자쌍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다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자, 공유전자쌍 수는 나가 4개, 가가 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고요. 비공유전자쌍 세야죠. 다의 비공유전자쌍은 없었죠. 그 다음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친 없듯이 미안합니다. 길 가다가 막 돌 던지고 그러지 않겠지. 자, 나에서는 2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당연히 틀렸죠. 다중결합이 존재하는 것은 2개죠. 나랑 다가 지금 이중결합이랑 삼중결합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이거는 여기를 보고 찾아서 이제 이 분자를 찾을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2가지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6번은 답이 1번. 자, 7번 그 다음에 12번 풀고 여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긴데? 조금만 빨리 풀게. 자, 여기서는 이거 이제 완성시킬 수 있겠지. 여기 개수가 1, 1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만 없냐면 지금 이 CO2가 없죠. 가는 CO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개수 안 써있죠. 이런 문제는 앞에 개수 만족 생략하는 거 아닙니다. 개수는 이렇게 앞에 1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지금 질소 2개에 수소 4개가 있으니까 N2H4가 됩니다. 그려야죠. 당연히 결합선을 많이 하는 애를 중심으로 넣어놓고 이렇게 들러리, 결합선이 적은 애들을 사이드로 이렇게 옮겨놔야 됩니다. 얘가 중심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게 결합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들러리로 사이드에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소끼리는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질소는 결합선 총 3개여야 되니까 여기 단일선밖에 안 그려지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뭐냐면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얘가 절대 120도가 아니라 107도가 나와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원래는.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거 평면형입니까? 평면형 아니죠. 이거 2D에 들어가지 않죠. 3D 입체 모양이죠.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다 같은 경우도 볼게요. 이거 지금 누가 봐도 산소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랑 물 나왔으니까 이거는 연소 반응입니다. 뭐의 연소 반응? 탄화수소 연소 반응.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탄소도 원래 하나 있다는 얘기고요. 수소가 2개 있으니까 여기 수소 2개 쓰죠. 되게 이상하죠. 자, 그런데 이거 이렇게 썼어요. 여기 개수 정해져 있죠. 근데 산소가 몇 개예요? 산소가 지금 다 합하면 2개 하나 해가지고 총 3개인데 왼쪽에는 수소가 2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여기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탄소는 하나, 다시 말할게요. 탄소는 하나, 수소는 2개, 그 다음에 산소는 하나. 이게 바로 CH2.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셔야 되죠. 이거 폼알데하이드 1단원 때 나왔었는데 당연히 제일 결합을 많이 하는 탄소가 중심에 들어가고 수소 들러리 싸고 그 다음에 산소가 이제 바깥에 있으면 결합선이 생각보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만들어지는 분자를 주지 만들어지지 않는 분자를 이렇게 갖다 놓지는 않습니다. 폼알데하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폼이고요. 그 다음 여기를 알데하이드라고 했었죠. 아무튼 자, 계속 갑니다. 비공유 전자쌍이랑 공유 전자쌍 이제 비율 물어봤는데 여기 이산화탄소의 비공유 전자쌍 한번 세볼게요. 이산화탄소의 비공유 전자쌍 산소당 2개씩이 있죠.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 밑에 분모에 있었죠. 분모에 4개 비공유 전자쌍 4개 있고 공유 전자쌍 선을 보면 되죠. 하나, 둘, 셋, 4개 선 4개 있죠. 결합선. 그래서 얘는 가 같은 경우는 1,
나를 볼게요. 나는 지금 얘였죠. 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였을까? 여기 오른쪽에 쓰자. 지워졌어. 자, 비공유 전자쌍 2개 있죠.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 하나, 둘, 여기 색깔 다르게 할게요. 공유 전자쌍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그래서 2분의 5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그냥 분수로 쓰자. 이제 화학 공부하실 때는 소수점 말고 분수로 쓰시는 걸 추천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냐면 얘가 세 번째였죠. 얘가 다죠. 다는 지금 보시면 비공유 전자쌍, 산소한테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래서 2개,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 다 세보면 3개가 아니라 4개죠. 그래서 얘는 2분의 4. 저는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게. 그러면은 나가 제일 큰 게 맞죠. 자, 기억 맞고. 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는 2가지이다.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 한마디로 결합을 할 때 두 원자가 서로 같아야 되죠. 지금 보시면 이산화탄소는 결합할 때 두 원자가 같지 않죠. 얘네들끼리 이 산소와 산소끼리 결합하는 거 죽어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없고, 무극성 공유결합 없습니다. 전부 다 극성 공유결합만 2번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시 말할게. 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그런데 여기가, 다시 말할게요. 여기가 무극성 공유결합, 다시 극성이니까 여기 하나 있죠. 그 무극성 공유결합 분자 우선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폼알데하이드는 절대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전기 운송도 차이가 안 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극성 공유결합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거 한 가지, 한마디로 여기서밖에 없었죠. 오른쪽에 여기 나밖에 없었죠. 자,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몇 개냐? 자, 이산화탄소 다중결합 있죠. 이중결합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나는 이중결합 없죠. 다 단일결합밖에 없으니까 얘는 나는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잘 지워야 될 텐데. 자, 다중결합 이렇게 하나 있죠. 다중결합, 이중결합이랑 삼중결합 있는 놈 가랑 다가 있었죠. 2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틀렸네. 또 답이 1번이죠. 자,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있었는데 공구 개정이라고 해서 이번 전 개정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하필 빠져가지고 탄화수소 문제가 중요한데요. 화학적인 의미로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원래 좀 개정되고 나서 빠지면 안 됐었다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무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C2H2라고 분자가 나왔습니다. 이 분자를 직접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직접 보고 탄소가 당연히 중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소는 바깥에 2개만 있다고 보고, 그러면 결합선을 완성시켰을 때 결합선이 4개가 돼야 되죠. 탄소가.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3개의 결합선이 나와야겠죠. 자, 공유전자쌍 이러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벌써 X는 5가 맞죠? 바로 그냥 기억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탄소는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공유전자쌍이 지금 몇 개 있나 봤더니 9개가 있대요. 그러면 우선 N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지금 답답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냥 탄소를 3개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린 상황에서 여기서 수소를 다 그려요. 결합선 4개 만족을 시키면서. 참 못 그리죠. 자, 그러면 수소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그리면은 탄소는 3개가 있는 상황에서 수소는 8개가 되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결합선의 개수를 다 세봐요. 공유 전자쌍은 결합선의 개수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개입니다. 10개네. 이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을 이렇게 그려봐요. 지금 뭐 했어요? 수소 하나 날리고 이중결합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소를 2개를 날려야지 결합선이 서로 4개가 맞죠. 자, 이랬더니 결합선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가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애 지금. 너무 두껍다.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이놈, 한마디로 탄소는 3개 있고 수소는 6개 있는 이놈, 얘가 공유전자쌍이 9개라는 얘기입니다. 노가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공식이라는 게 사실 있기는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도움이 전혀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N은 몇이냐? 6이 되는 거죠. N은 6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하자. 이걸 보고 나서 아마 적잖이 당황을 하셨을 텐데 여기서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3배나 됩니다. 탄소 원자의 수소가 3배나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왜 어려운 얘기인지 한번 가볼게요.
조금 지루해도 이걸 다 보셔야 됩니다. 지우자 그냥. 바로 뭘 할 거냐면은 탄소 원자의 개수랑 수소 원자와의 개수 관계를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수학을 좀 잘 하니까 탄소 원자 개수를 그냥 n개라고 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왼쪽에 있는 이놈 같은 경우에 탄소가 2개, 중간에 4개, 얘는 지금 6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2개, 4개, 6개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 탄소 원자의 개수에 맞춰서 수소 원자는 몇 개가 되는지 사실 공식이 있습니다. 단일 결합으로 한번 가보죠. 탄소가 있으면 우선 위아래로 수소가 2배로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서도요. 수소가 각각 2개씩 들어가죠. 그럼 벌써 느낌이 확 오지 않아요? 탄소 하나 있을 때 수소는 2배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2n개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게 있어요. 뭐가 완성이 안 됐냐? 양 끝으로 수소가 2개가 지금 남죠. 이런 식으로. 자,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다면은 사슬형 탄화수소랑 그다음 고리형 탄화수소가 있는데 얘는 사슬형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 일자로 되어 있는 얘네들만. 고리형은 이제 탄소가 이렇게 여러 개가 한 바퀴 빙글빙글 돌아버리는 게 이게 이제 고리형이죠. 자, 아무튼 계속 갈게요. 자, 계속 써야 돼요. 탄소 하나당 수소를 우선 2개씩 담당을 하고요. 2n개 과정이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되냐? 양 끝으로 수소 원자가 2개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 결합이라면 공식이 정해져요. CN의 H2n 플러스 2. 이 2를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양 끝에 수소 2개는 맨날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2를 그래서 갖다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깔끔하게 쓰자면은 CnH2n 플러스 2. 이걸 작년이 아니라 개정되기 전에는 아예 학생들이 다 외워야 될 정도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화학적으로도.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절대 세배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이 둘이 세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럼 이거 이중결합 되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거 더 안 돼요. 어떻게 되면 수소 원자가 2개나 더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 봐봐. 탄소 4개 있는데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탄소 4개 있어요. 수소 8개예요. 이건 지금 뭐냐면 관계가 CnH2n입니다. 절대 3n 나오기가 힘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그냥 이거를 찾아야 돼. 3배나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냥 유식하게 수학적으로 풀겠습니다. 탄소 원자보다 수소 원자가 3배나 있다. 그럼 반대로 얘를 3배를 곱해서 3n이 2n 플러스 2가 되면 딱 맞는다는 얘기죠. 얘 3배 띄워서 이거랑 같은 개수. 그때 n을 그냥 방정식으로 계산만 해버리면 되지. 자, 그럼 방정식 계산할게요. 그럼 이게 끝나버리죠. n이 몇이에요? 2n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n이 2가 돼버리죠. 한마디로 n이 2만 가능하다는 이겁니다. 한마디로 탄소는 2개 있을 때, 탄소 2개 있을 때 수소는 6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n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만약에 n이 3이야. 그럼 탄소가 3개 있을 때 수소는 몇 개냐? 9개라는 얘기인데 이거 죽어도 분자가 안 만들어집니다. 한번 억지로 만들어 볼까? 이게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수소의 개수를 만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9개 죽어도 못 만들죠. 여기서 어떻게 선 하나를 더 그읍니까? 탄소가 어떻게 결합선이 5개가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무튼 그래서 얘는 C2H6 이런 식으로 결정을 확실하게 지을 수 있고, 지금 다시 공유 전자쌍이 7개인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되죠.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딱 맞아 떨어지죠. 이거 확정 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탄소 2개짜리이고요. 다에서는 다중결합 존재 안 하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나름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고 머리 잘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리네. 34분 걸렸어요. 자, 고생하셨고 우리는 공유결합이랑 이제 거기에 대한 극성에 대한 얘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수고.